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을 보면 비웃지만 자신이 1995년도에도 가지고 있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애덤 그랜트가 Think Again에서 쓴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물건 같은 건 빨리 모두가 바꾸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체 대상이 견해나 생각 등에 해당이 되면 불편하기 그지없죠. 어제 이제 달리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관점도 과거에는 짧은 거리에 달리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장거리, 마라톤을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유연한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최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흐름 안에서 그 파고를 넘으면서 그때그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장의 분위기가 또 급반전됐습니다. 다시 한번 FOMC 정리 내용 체크를 해보시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시장은 어제 이 두 부분에 주목을 했었죠.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했고 양적 긴축 그대로 간다라는 내용. 그 전에 알았지. 선 반영됐지. 그래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하면서 안도감을 형성했는데 이 부분에 간밤 다시 주목했습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반복되죠. FOMC 당일에는 시장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 해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급락을 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때 같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경제 앞으로 안 좋아질 텐데 그리고 실업률도 높아질 가능성, 고용시장도 안 좋아질 텐데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예측치 보시면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부터 물가가 뚝 떨어지면서 안정이 될 거라는 그 기조. 자, 이런 전망이 다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금리 인상 이렇게 긴축 이렇게 강하게 해서 물가를 이렇게 완전히 잡겠구나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잡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의 흔들림과 고용시장의 흔들림, 신경을 안 쓰겠구나. 그 정도의 결의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개를 든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 부분은 여기에도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 발표된 점도표, 금리 인상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고 예측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간에 발표됐었던 물가지표 보고 놀라서인지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화끈하게 이번에 올해에 다 끌어올려보자라는 그 의지가, 결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내용들을 한 장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무엇인가?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희생양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입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고용 상황, 세 번째 기업 돈 못 벌겠는데 라는 우려감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연준 의장 당시에 폴 볼커였는데요.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해도 다 해봐도 안 되니 그때 꺼내든 카드가 금리 인상인데 살인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당시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참고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1.75%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났었던 그 부작용, 경기가 망가졌었고 고용시장이 망가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확대 해석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시장은 공포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도 경기 후퇴 가능성을 이제 절반 이상 놓고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미노 금리 인상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손 놓고 보면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하고 몇 시간 지나서 브라질이 발표하고 몇 시간 또 지나서 홍콩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어제 사실은 예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5bp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장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영국은 이전에 이미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5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와 원화의 가치가 격차가 벌어지면 또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4차례 연속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압박 신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미 증시 분위기 그야말로 살떨렸습니다.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4%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S&P 500 지수도 3%의 급락세, 그리고 다우 지수는 2.4% 빠지면서 3만 선을 내줬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도 거의 비슷하게 하락률을 그려갔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또 장중에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고시하는 GDP 나우에서 이 추적치를 계속 고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GDP 경제성장률 그래도 한 2%대 정도 고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쭉쭉쭉쭉 내려가서 2분기에는 0% 성장이 아예 없을 거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흔들리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 그러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가, 여기에서 리세션 마이너스로 가는가, 이런 우려감일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S&P 500 지수 약세장에 들어갔을 때 차트, 이때는 리세션이 나왔을 당시죠. 경기 침체 때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고점 대비 58% 급락했고 회복하는데 1000일 넘게 걸렸습니다. 현재는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24% 고점 대비 밀려 있고요. 100일 정도 지금 하락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지 않았을 때 하락이라면 평균 22%인데 이미 여기에서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아직 경기 침체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경기 침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오늘 밤입니다. 내마녀의 날이고 물량 대기된 것도 옵션 물량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3조 4천억 달러 규모 옵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오늘 밤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미증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휴장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일인데요. 그 밖에 6월에 남은 일정들 중요한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GDP 미국은 3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를 하죠. 이제 최종 수치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평가 중요하고요. 물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팩터 2가지를 지금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물가와 유가일 겁니다. CPI에 이어서 이제 PCE 물가 발표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함께 발표되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그에 대한 평가까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안아가고 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나 이런 게 늘어날 리 만무하니까요.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역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전기차 가격 올릴 테니 살 사람만 사라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매물 부담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9.8%,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 4.7% 하락입니다. 구글 3.6% 하락이고 애플도 4% 가까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쪽만 상승을 하거나 덜 빠졌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 유통 월마트 1% 상승입니다. 다음 보시죠. 찾고 열심히 찾아서 그나마 선방한 쪽 찾아봤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보시면 S&P 시장에 있는 이제 섹터별 움직임입니다. 전체 섹터가 하락했습니다만 제일 덜 빠진 게 역시나 필수 소비재 쪽이고요. 약보합입니다. 음식료 섹터에서는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제너럴미즈 0.6%의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만 시장 빠진 거 생각하면 사실 오른 느낌입니다. 켈로그 0.2% 소폭의 약세 선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제 해봐야겠죠. 계속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어떤 것을 주목을 하게 될까? 어떤 환경이 변화되게 될까? 사이클이 도는데 어떤 사이클을 봐야 할까? 이날 시장은요. 소비 둔화의 우려가 커진다면 다른 경기에 민감한 그 소비재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 돈이 없어도 먹을 수밖에 없고 약을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의 지출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 흐름이 반영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전강 후약에 어제 패턴을 보였을 때도 그나마 좀 버텨냈던 쪽이 음식료 쪽이었습니다. 음식료 수출입 통계가 중간치가 발표됐습니다. 6월 15일까지 출항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5월 수출입 금액 중에서 담배가 조금 안 좋긴 했고 분유는 현상 유지, 라이신 같은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쪽은 라면 수출. 전체 29% 올랐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76%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4월에서 한 5월 정도의 수출입 금액을 보셔도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라면입니다. 중국 쪽이 계속 좋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라면을 취급하는 쪽에 기업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저도 이제 쌓아놓고 먹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삼양식품입니다. 어마어마해. 2분기 실적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맥분을 다루고 있죠. 맥분 가격 인상을 하는데 이제 라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쪽으로 키움증권은 맞췄습니다. 계속 좀 고민을 해야 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